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특보를 준비한 이유는 잠시 후 한 5, 6분 정도 후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검찰이 일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위례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체포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법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국회 그림 좀 넣어주세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국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김정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김정민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이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게 되겠죠. 어쨌든 서정옥 변호사님, 이게 헌정사상 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에 따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표결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텐데, 글쎄요, 서정옥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고 있던데요. 먼저 이제 그 법적인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적 측면 두 가지로 이제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그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민주당의 그 반 이재명계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이번 한 번은 부결시키 주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표적을 내려놓거나 다음에 또 영장이 오면 그때 보자, 이런 데 여론이 많아요. 예. 따라서 저는 법적으로는 이제 그 부결이 돼가지고 구속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게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미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여론전에서 실패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구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최근에 그 갤럽이나 또는 이제 그 MBN에서 한 것도 구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낮아요. 네. 이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결론은 이게 그 얻은 것은 불구속이요, 이런 것은 이제 그 민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노웅래 의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관련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지난해 12월 28일 연말에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표가 아마 161표 나왔을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잠시 후에 저 본회의장에 오늘도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 5분 30초, 역대 최장이었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오늘 설명은 과연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게 될까? 물음표, 일단 관전 포인트고, 표결 결과 노웅래 의원 때는 찬성 101, 반대 161, 기권 9 이렇게 나와서 부결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의 결과는 어떠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표결 결과 노웅래 의원 때 반대가 161이었는데 과연 161보다 이 반대표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이고,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표가 민주당의 의석수 169명보다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지금 국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모든 정당 합해서 299명인데 오늘 299명의 의원 전원이 오늘 본회의장 표결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종혁 교수 보시기에는
글쎄 뭐 부결이 될 거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압도적 부결이다. 그렇다면 이 부결표가 한 170표 이상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원 참석을 전제로 했을 때 예. 169석에다가 제가 볼 때 정의당은 찬성한다고 했으니 나머지 무소속까지 합치고 기본소속 합치면 176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볼 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따지면 176석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170석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170표 이상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예, 그렇죠. 예. 이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말씀하신 제1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긴 한데 그 이례성에 비해서 명징해야 돼요. 그 내용이.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 구속영장 자체가 명징하지가 않아요. 맨 처음엔 배임이었다가 그다음엔 정치 자금이었다가 그다음에 뇌물이었다가 정치 자금이었다가 다시 또 배임으로 왔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수지가 발견됐거나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영장에는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야당 당대표를 소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실질 영장까지 받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투표는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거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검찰의 이런 상당히 정치적인 영장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예. 제가 볼 때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기 당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또 이번에 실수했어요. 저번에 대통령실. 노웅래 어. 의원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수를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방탄하면 다시 청구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청구권이 없는 대통령실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예.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던진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 170석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임 의원님 한 말씀 하실까요?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입장을 지금 이제 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 과연 그동안에 나왔던 즉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느냐 그리고 소위 결정적 물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웅래 의원의 경우 161표가 나왔으니 네, 그것이 반대표가 증거가 나왔죠.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김 교수 말씀하시듯이 170표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176표가 나올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만약에 176표가 안 되고 몇 표가 반란표가 됐을 경우에 그 반란표의 주인공은 누구냐가 이제 앞으로 단기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동안에 늘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왔던 것 이상의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아까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자 의원이 현재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 그다음에 여기에 사족을 달자면 얼마 전에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 의원. 소위 예. 후원금 횡령 외에는 무죄를 받았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윤미향 의원에게 뭐 미안해하고 또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마지막 한 표까지도 표단속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매우 그것에 대해서 예민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170표가 나왔는데 나중에 또 다른 그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 그때는 또 몇 표가 될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오늘의 알겠습니다.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체포 등의안 표결 시간이 다가오면서 뭐 일부 이제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통 이제 각 정당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제 각 당이 의원총회라는 것을 여는데 의원총회에서 분명한 사법 살인을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고 있다. 역사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워낙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 170여 명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또 국민들도 일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방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본회의장은 뭐 현재까지는 많은 의석이 비어져 있네요. 저 오른쪽에는 의원들이 좀 일부 착석을 한 것 같은데 저 오른쪽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는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속속 의원들이 착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쪽은 아직 뭐 의원들이 안 보이고 있네요. 아직 뭐 의총이 좀 늦어지고 있는지. 어쨌든 당초에는 2시 반부터 표결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지금 시각 2시 34분 1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마 표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호김 의원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식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래픽 좀 잠시 보시죠.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상 발언을 하게 되고 이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무기명 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찬성을 던졌는지 반대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표결이 맞춰지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겠죠. 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장현주 변호사께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 한동훈 장관 얘기는 저희가 잠시 전에 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오늘 본회의장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까? 또 그리고 분량도 관심입니다. 이 대표가 길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질까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즉 검찰의 이 수사 자체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무도하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뭐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 즉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1당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일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 다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인멸을 할 것이며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빨리 기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소를 빨리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검찰이 지금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 그런 무도한 검찰 프레임도 본인들이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무리한 이런 영장 청구보다 기소를 하라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판단하겠죠. 영장을 발부하든지 기각하든지. 어쨌든 심사를 받기까지의 결과가 뭐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이렇게 국회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 참 이게 길고도 험난한 것이죠. 서정훈 변호사 한 말씀하시죠. 먼저 이제 그 박홍건 원내대표가요. 조금 전에 이거 사법살인이라고 했죠. 사법살인. 이게 말이 됩니까? 사법부는 이제 법원을 보통 우리가 사법부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법부까지 부인하면 완전히 상권 분립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검찰 살인 이 정도라면 이게 검찰도 준사법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뭐 비판할 수 있겠지만 사법 살인 계속 이게 요즘 표현을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판사, 사법부까지 법원까지 무시하는 거는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구속의 요건은요. 구속의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이게 핵심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정말 대단히 죄송하나 현장 영상인 것 같아서요.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지금 착석을 했고 아까 제가 민주당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의총이 끝이 나서 속속 본회의장에 착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또 영상에 잡히면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서 변호사님 말씀 이어가시죠. 결국은 이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분들은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인멸할 게 남아 있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삼성 이재용 회장도 구속되는데 왜 이런 특혜를 누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